헬로 차이나 시간입니다. 중국 증시 잠시 살펴봤는데요. 오늘 또 소폭 내리면서 출발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살짝 밀렸고요. 막판에 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 어제 나왔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리면서 출발이 나옵니다. 0.3%의 하락 2,854선으로 개장이 돼서 지금 살짝 더 밀리면 0.4% 정도 내림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워낙에 또 초반의 움직임이 이번 주 초반의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이틀째 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중국 인민은행 고시환율 발표를 했는데 어제는 또 절상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0.05% 절한 6.5186 위안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는 지금 부정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그럼 중국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으로 가보죠. 현정우 주임입니다. 주인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현정우입니다. 네, 먼저 중국 증시부터 좀 풀이를 해주시죠. 네,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시가 지금 약 이틀간 정도는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좀 살펴보면 주간 기준으로는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소폭 반등한 이후 금주는 좀 상승세를 강화하는 모습을 초반에 많이 보였는데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상해 A지수는 주간으로 약 3.7% 상승하면서 춘절 기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 하락 영향을 좀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춘절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가 좀 폭락을 많이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월요일날 2.84% 하락 출발하기는 하였지만 이후 위안화 환율이 어느 정도 절상되고 안정폭을 찾으면서 하락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글로벌 증시가 반등에 나섰고요. 거기에 맞춰서 유가 가격이 상승했고 리커정 총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 불안이 합리적 수준을 넘어서면 좀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을 함께하면서 금융지전 정책이 발표되면서 상승세를 좀 유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제만 좀 보면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오늘까지 출현한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되면서 상해 증시 자체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강보급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했고요. CPI의 지수랑 PPI 지수가 호전되면서 증시 자체에 좀 호재를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직전에 그동안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로 인해 매도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하락 반등하면서 결국 하락 마감했고요. 지금 향후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3월 5일에 전인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돼서 어느 정도 반등의 촉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러한 그 정책 기대감이 좀 증시에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소폭 조정 장세가 좀 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불안은 많이 좀 가신 그 모습이네요. 상승을 좀 많이 점치는 전문가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런 장에서 중국 증시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간 내내 춘절 연휴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춘절 연휴 기간에 여행 수요가 좀 확대된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춘절 연휴 기간 여행 수요가 좀 확대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국가여행기금은 올해 춘절 연휴 기간 여객 총수 자체가 연인원인 4억 명을 넘어 전년 대비 약 16%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또한 일부 주요 여행지, 북경시라든가 호남, 상해 이런 주요 여행 지역에서는 춘절 연휴 기간 통계 자료 일부를 좀 발표했는데 여행객 총수는 9,776만 명, 여행 매출은 534억 위안으로 각각 전년 대비 13% 그리고 16% 증가한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서 좀 특이하게 볼만한 부분이 국내 관광, 그러니까 중국 내 관광이 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여행객 방문자 수가 중국 내 관광이 좀 뚜렷한 증가를 보였는데요. 중국 대부분의 자연관광지 여객 방문 수는 약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에서 산서성이라든지 귀추성, 호남성, 일부 지역에서 증가율은 각각 37%, 30%, 26%로 좀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최근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지만 중국 내 도시 그 대기 오염이 좀 심각해지면서 오히려 이러한 자연관광지에 대한 여행 수요가 좀 증가된 것으로
하락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가지고 현재 문화의 중심지로 보이는 뭐 서한, 중경, 무안도 여행객 방문 수가 각각 10% 이상 증가한 곳으로 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뭐 북경이라든지 상해, 선진 등 약간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대형 도시들이 방문객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그치는 등 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그 해남도 면세점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약 14.8%좀 감소했지만 매출액은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서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특이한 점이 흑룡강 지역 방문객 수가 좀 폭증했습니다. 전년 대비 91% 폭증했는데 이는 현재 2020년 동계올림픽 주최지로 확정됨에 따라서 좀 중국 내에서 동계 스포츠에 대한 주목이 높아지면서 스키 여행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뭐 흑룡강 지역 이외에도 스키 여행 지역으로 꼽히는 하얼빈이라든지 압구력 지역, 하북성 지역 등 방문객들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스키 여행, 특히 뭐 동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좀 중국 내에서 크게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내 여행객 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와 맞춰서 면세점 매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혜주들 역시 관광 산업 성장에 따른 실적 성장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따라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네, 중국인들의 뭐 소득 수준이 많이 좀 늘어나면서 중국 그 여행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죠. 지금 뭐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록을 하고 하는데 정말 고성장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지금 뭐 퍼센트를 비교를 해본다면 아주 태동 단계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주식시장에서도 이쪽 부분을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행 관련하면 항공주, 여행주 뭐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도 많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종목입니다. 중국 국제 여행사이고요. 중국 최대 규모의 중국을 대표하는 여행사이자 면세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12개 현재 국가에 진출해 있고요. 8개의 해외 지점, 그리고 8개의 비자 신청 센터, 그리고 중국 내 36개의 여행 자회사, 그리고 700개의 점포강을 가지고 있는 대형, 그리고 중국 내 최대 규모의 여행사고요. 현재 100여 개국의 1,400개의 여행사들과 장기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 내에서 좀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와 함께 맞춘 저희가 유카라고 불리는 중국 여행수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성장을 지속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을 좀 살펴보면 매출에서 전대적인 파이는 여행이 57% 그리고 면세점이 35%를 좀 차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매출만 보면 여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보이는데 이는 조금 과대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행 수탁금을 매출로 계상한 것이 이 여행 부분이 매출액이 크게 잡힌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이익만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행이 약 20%, 그리고 면세점이 약 70%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상 좀 그 관광산업 중에서도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익을 향유하는 면세점 기업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면세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확대가 좀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중국 내 면세점 시장 역시 뭐 국내보다 아직 발전 가능성이 크게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을 좀 견인한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약 2015년 잠정 매출은 전년 대비 약 6.5%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9.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영업이익률이 약 2014년보다 높은 1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업이익률이 좀 증가했다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좀 오랫동안 기다렸던 부분 자체가 면세 규제 완화입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진행이 안 됐었는데 이게 최근에 완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따면은 한국 면세점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2016년, 17년 순이익은 각각 약 23%, 2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고요. 말씀대로 여행과 이 면세점 이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 기업인데 특히나 지금 내수시장 활성화에 뭐 중국 정부가 많이 나서고 있어서 정말 면세점 쪽은 고마진 이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목을 많이 좀 받을 것 같은데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새해 들어서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과연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와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주가 흐름 자체는 썩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중국 국제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트렌드는 상당히 우상향하는 기업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이 밑바탕에는 현재 중국 내 면세점 시장 자체가 국내 대비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출국자 수를 비교해 보면은 국내의 3배 이상의 출국자 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향후 중국 내 정책 방향도 그렇고요. 중국 내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익으로 현재 이 국제 여행사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다시 한번 집중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여기서 국제여행사 그 면세점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하이난섬입니다. 근데 이 하이난섬 면세 부분에서 면세 정책이 좀 완화됐는데요. 전년 대비 약 실적 자체는 6.4% 정도 하락하긴 했습니다. 이는 면세 정책이 좀 그동안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성장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되고 있고요. 그동안 그래서 뭐 국제여행사도 그렇고 당사 리서치에서도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만 향후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이난성 재무부에서 1인당 면세 구매액을 방문 횟수당 현행 8,000위안에서 방문 횟수 제한 없이 연간 12,000위안으로 변경했고요. 면세 판매를 좀 촉진하기 위한 현재 정책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온라인 판매 채널 구축도 허용하는 등 기업의 좀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어 이 부분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절에서 여행객 규모가 늘어난 것도 말씀드렸고요. 또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중국 관광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인의 이제 취미가 좀 여행의 되는 시대가 도래한 거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소득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좀 여유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행이 중국인들의 취미로 자리 잡아가는 것은 저는 이상치 않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2015년에 유카가 해외로 지출한 소비 규모가 1조 2천억 위안으로 원화로 따지면은 약 222조 원입니다. 3년 연속 세계 1위 규모고요. 이를 통해 본다면 중국 여행 산업 그리고 면세점 산업은 현재 무궁무진한 성장세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주에 좀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주가가 오늘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44위안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하셔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가격 자체가 전 저점 바닥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80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40위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의 기업은 중국 국제여행사 중국 국여라고 많이 불리는 기업인데요. 목표 주가 80위안, 손절 가격 40위안으로 좀 긴 관점에서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됐네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종우 주인과 헬로차이나 살펴봤습니다.